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김영수 차지원 기자 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나와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선고일이 공지됐습니다. 전해주신 것처럼 오는 4일, 사흘 뒤입니다. 오전 11시 금요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습니다. 앞서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에 따라 금요일로 선고 날짜가 결정이 됐고요. 보통 변론은 10시,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오전 11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종 변론 이후에 좀 숙고가 길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이 끝나고 38일 만에 최종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14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11일이 걸렸으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2배가 넘는 기간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기 기간이 길어지는 사이 현재는 감사원장과 이창주 중앙검사장 등 검사 3명,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사건 선고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이견이 큰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습니다. 네,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건 최종 결과에 대한 탄핵 인용, 기각 또는 각하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쟁점에 따라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라고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사실관계 판단은 같더라도 탄핵이 이를 만큼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명이 모두 같은 의견을 낼지도 관심인데 만약 재판관들이 주문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담기게 되면 헌정사 첫 사례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판결이 진행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탄핵 인용인지 기각인지 아니면 각하인지 재판관들이 각자의 종합적인 의견을 밝히는 절차를 평의라고 부르는데요. 이 표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고일이 공지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평결이 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3월 10일 11시에 선고했는데 이날 오전에 평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시각 11시에 선고가 예정된 만큼 비슷한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이 평의 과정과 내용 모두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미 재판관들이 판결을 마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선고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 또 관심이 갑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11차례 변론 가운데 8차례 직접 출석을 했었죠. 구속된 상태에서 매번 구치소와 헌재를 오갔었고요. 그런데 지난달 8일 석방되면서 용산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을 때도 출석에 제한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은 조금 더 몸이 가벼워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고 때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대통령 측 대리인이죠. 윤곽근 변호사는 출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선고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도 선고일에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선고 당일에 몰리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왔을 때 파면되지 않는다면 극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겠지만 반면 반대라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는 만큼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탄핵 심판 변론 영상 저희가 매번 전해드렸었는데 상당 부분 전해드린 것이 이건 녹화된 방송입니다. 녹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중계는 아니었는데요. 선고 당일에는 생중계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가 선고기일 심판정 상황이 생중계된다고 밝혔고요. 일반인들의 방청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 방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TV 생중계를 통해서 선고일 모든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생중계가 결정되면서 모든 상황이 그대로 송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탄핵 심판 쟁점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앞서 헌재 재판부가 변론 준비기일 절차에서 정리한 쟁점은 모두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인데요. 여기에는 국무회의 절차에 대한 정당성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정치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 1호 발표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나머지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시도, 이 점도 쟁점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주요 정치인을 포함한 법조인 체포를 위한 체포조를 운영했다. 이 의혹까지 재판관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판관들이 의견을 내게 되고요. 헌재 결정은 단심제라서 이의제기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주문이 선고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만약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각되면서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했었고요. 윤 대통령도 같은 결과를 받게 된다면 대통령실로 바로 출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용도 마찬가지로 주문이 나오는 순간 효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를 보면 3월 10일 11시 21분을 기준으로 파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재판관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읽었고요. 이 시간까지 결정문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지금 살고 있는 관저를 비우고 사저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파면 선고를 받고 사흘째 되던 날 삼성동에 있는 사저로 이동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이 사흘 뒤 4일 오전 11시에 나오게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